오늘 330 오네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시장부 박정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 새내기주들 우리 네. 이제 신규 상장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달 들어 이렇게 고개를 내민 종목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실제로도? 네, 맞습니다. 오늘 상장한 기업도 인투셀도 보면 개장 초반에 한 120% 뛰었는데 네. 지금 장 마감 때는 95%대로 그래도 여전히 높은 상승률로 마감을 했는데 네. 인투셀 비롯해서 이제 이달에 총 8개 종목이 상장했는데 네. 절반이 지금 따상을 기록했거든요. 첫날에. 어허. 그러니까 예. 원일 TNI는 이제 첫날 상승률이 165%, 나울 로보틱스가 126, 이뮤노 온시아가 108, 바이오비즈가 101. 네. 이렇게 하는데 예. 그 상장 이후로도 보면 좀 급등세 이어졌거든요. 네. 8일날 상장했던 나울 로보틱스는 이제 현재까지 300% 이상 뛰었고, 아하, 그렇군요. 원일 TNI, 오가노드 사이드 아이언스는 100% 이상. 이외에도 이달에 상장한 종목들 보면 한 60에서 70%대 뛰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사실 어떤 연구원님이랑 얘기하면서 올해도 IPO 시장 좀 안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기도 해서 사실 이 신규 상장주들 흐름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나무 연구원 아닌가요? 나무. 네, 나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이제 근거를 들면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네네. 그 얘기도 잘 들었었고, 네. 그래서 유독 이 신규 상장주들의 이 강세 네. 이유가 뭔지 더 궁금해요. 네. 일단은 4월달에 너무 안 좋았거든요. 4월달에 안 좋았는데 또 절대적인 숫자도 적었어요. 이게 4월에 이제 코스닥 코스피 신규 상장한 종목들 보면 스펙 제외하면 이제 3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3개 중에서도 1개는 이제 이정 상장했던 거고, 아, 2개가 신규 상장인데, 예. 그러니까 비수기라 하더라도 이제 6월 역대 평균 하면 한 6개 종목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3개니까 절반 수준인데, 또 기존에 상장하려고 했던 이뮤노온시아는 이달에 상장했으니까 그 중소형 종목들이 이제 그 증권 신고서 정정하고 이러면서 이런 영향도 있긴 한데, 예. 근데 이게 4월에 너무 적다 보니까 대기 수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IPO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공모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네. 이게 너무 숫자가 적다 보니까 5월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이제 그 공모가 대비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좋다, 이런 네.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네. 또 4월에는 조단위 종목들이 좀 이게 철회를 했거든요. 상장. DN 솔루션즈는 이제 그 4월 철회 당시에 현재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합당한 기업적 가치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면서 밀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DN 솔루션즈가 이제 연기금이랑 국내 기관들 하당 중심에 참여했는데 이제 해외 기관도 이제 조조하게 참여하면서 철회한 걸로 보고 있고, 롯데 글로벌지수 또 역시 또 밴드 하단 미만 가격을 하면서 철회를 했거든요. 그 원래는 1조 이상 될 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4,780억에서 5,600억 사이 이렇게 추진하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각자 평가하는, 자기들이 평가하는 가치랑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랑 괴리가 컸을 뿐이지, 이게 대학교 종목 철회가 시장 전체 위치로 가기에는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또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 다양하게 상장을 했어요. 바이오주만 이렇게 상장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상장하다 보니까 기업 펀더멘털이랑 밸류 중심 선별 이렇게 하면서 5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5월 신규 상장주들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넓혀서 단기적으로 이 IPO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최근에 대어주들 좀 미루면서 예. 이렇게 그 다른 대어주들도 이렇게 당분간은 관망할 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중소형 중심의 공모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이제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요 이유는 이제 7월에 기간 의무 보유 확약 요거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이 IPO 시장이 너무 단기 차익 투자 위주로 운용되고, 공모가랑 상장일 이후 주가 흐름이 좀 왜곡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네. 이제 좀 규제를 하는 건데, 네. 당국에서는 이제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 새로 도입하면서 이제 가점을 확대하거든요. 이게 현재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 중에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한 평균 19에서 20 요 정도 수준인데, 그 화각 비중 늘리기 위해서 2026년까지 기간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네. 기간한데 우선 배정한다 이런 건데, 이제 제도 안착 위해서 이제 올해 그러니까 그 7월부터 연말까지 우선 배정 물량을 30%로 제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규제 이전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해 이렇게 참여에 따른 과열 양상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시장에서는
규제 시행 이전에 이제 상장 기대되는 신규 상장 물량이 이제 뭐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뭐 기관 움직임 감지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네. 뭐 이게 펀더멘탈이랑 밸류에이션 매력적인 기업 확약 뭐 공격적인 증가 모습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양극화 이루어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뭐 신규 상장주들 봤을 때 박정수 기자가 혹은 이제 증권가에서 조금 이 종목, 이 기업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뭐 저도 간담회에 갔었는데 이게 네. 따상까지는 안 됐어요. 어제 상장한 건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간담회 가겠다고 하고 나서 알게 됐거든요. 네. 남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 어제 우리 계속 여기 이 시간에도 봤던 달바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네. 이렇게 간담회 참여하면 뭐야 갔는데 이렇게 익숙한 이미지, 그러니까 로고가 익숙한 네. 뭐 그랬는데 시장에서도 좀 좋게 보더라고요. 뭐 네. 이날은 좀 뭐 조금 이렇게 뭐 급등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게 뭐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하다 보니까 네.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뭐 베스트셀러 고성상제 이어진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간담회 중에 기자들이 질문도 했어요. 이게 뭐 상품 하나로 계속 성장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옛날에는 하나로는 불가능했지만 요새는 하나로 이렇게 그 SNS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마케팅도 잘 되고 이런 거에서 이제 뭐 하나로도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됐다 이러면서 이제 실적을 한번 보시라 이랬는데 확실히 1분기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매출은 한 70% 뛰었고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도 뭐 100% 뛰었고 특히 순이익이 이게 전년도 1분기에는 손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1분기에는 또 이익을 발생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뭐 그리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이 상장 전까지는 이렇게 비용을 많이 쓰셨대요. 그러니까 실적 개선된 이유가 이제 광고 이런 건데 이제는 좀 안착 분위기로 갈 것 같다. 실적 또한 잘 맞춰줄 것 같으니까 뭐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국내 네. 최초 주주우대 서비스 요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몰라요. 몰랐어요? 뭐예요? 근데 이게 주주우대 서비스를 처음으로 한다. 요거 했는데 요거 네. 내용이 이제 상장 기점으로 네. 한 주 이상 보유한 주주 대상으로 이제 주력 제품 5종에 대해서 매달 정상가 대비 뭐 최대 59%, 뭐 연간 최대 60만 원 할인 혜택 제공하겠다. 한 주만 사면 돼요. 한 주만 사면 1년에 60만 원 할인 주주들한테 약간 멤버십처럼 그렇게 되는. 그렇죠. 머리 잘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주주 전용 우대 뭐 인증하면은 자동으로 적용되고 최저가 대비로도 뭐 한 20% 이상 낮은 구매로 하겠다. 그래서 네. 뭐 또 상장 지금 1개월까지만 또 뭐 한 7만 8천 원 상당의 뭐 상품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주요 증권사 MTS에서 주주 인증하고 뭐 달바 글로벌 뭐 우대 혜택 뭐 이런 거 받으면 되고 뭐 그러니까 주주 환원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그래서 제가 뭐 CSO나 CFO 분들 이렇게 네. 좀 살펴봤거든요. 네, 네. 지금 나이대에서는 적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보니까 대표님이 81년생이시거든요. 아, 되게 진짜 젊다. 그래서 그런지 CFO가 87년생이세요. 진짜 엄청 그래서 젊다.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와, APR도 그렇고 이렇게 확실히 뭐 SNS 입소문 타고 잘 되는 뭐 뷰티라든지 K 약간 트렌드 타는 것을 안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젊은 경향이 이렇게 묻어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네.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분들 네. 뭐 제가 최근에 모든 그 웬만한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네. 투자자들이 알 법한 게 이제 좀 이걸로 비교하면 좀 업종이 달라서 그렇게 하던데 그 더본 상장할 때는 네, 네, 네. 무슨 연예인 상장하는 것 마냥 기자들 줄지어서 들어갔거든요. 네. 2월 중대로 네, 네. 들어가고 뭐 무슨 뭐 연예인처럼 인사도 안 했어요. 네. 백종원 대표님이 인사도 안 했어요. 기자들한테 그냥 뭐 제작 발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간담회 가면서 느꼈을 때는 네. 이건 무슨 뭐 연예인 제작 발표하는 느낌이었고, 근데 여기 있는 대표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직원 뭐 기자들 질문도 잘 받아주시고 일일이 돌면서 명함도 나눠주시고 뭐 그것만 보더라도 뭐 그게 좀 뭐 그런 느낌. 그렇구나. 개인적인 더분은 아직 너무 세게 얘기하면 좀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완전 달랐습니다. 네. 선배 그 기업들 뭐 IR 하시는 분이랑도 이렇게 잘 소통하시니까 더분은 홍보도 없다고 아직도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기자들 지금도 처음에 그러면? 들어갈 때 네. CFO 명함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네. 보통은 명함을 주고받을 때 서로 이렇게 그렇죠. 저희 한 장씩 가져갔어요. 무슨 쿠폰 가져가는 거 마냥. 뭐 도번에서 이거 보면 안 좋아하겠지만 뭐 저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좀 그렇지 않나. 그게 뭐 기업 문화에 비슷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뒷얘기까지 전해주셔가지고 오늘 박정수 기자와 삼성국 오늘 시간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